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개구먼 김희연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 그건 그렇게 해야 후회가 안 남아. 라는 얘기를 들으면 조언으로 듣기보단 잔소리라고 생각했던 적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이미 다 아는데 알아서 할 수 있는데 괜한 간섭 같아서 그런 충고나 우려는 가볍게 넘겼던 걸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 말을 들었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공부 안 하면 커서 후회한다던 선생님 말씀을 좀 들을 걸 후회되기도 하고, 부모님이 말렸을 때 멈출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드는 일도 있고, 이미 지나간 일이고 심지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데 그 수많은 충고나 조언들이 이제 와서 힘을 발휘하는 거죠. 우리 지나고 나서야 후회하는 일들 진짜 많지 않나요? 지금 이 순간도 어쩌면 후회로 남을지도 몰라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서울 광진구 광진경희한의원 곽도원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지난 시간에 건강하게 술 마시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자세히 해주셨는데요. 좀 술을 많이 마시고 토하거나 아니면 속이 아프거나 머리가 아픈 증상은 당연한 게 아니고 내 몸이 술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가 술을 마시면 간만 상한다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몸 전체를 돌봐야 한다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주량이란 것은 네. 단순하게 술을 덜 먹고 더 먹고 이것만 볼 것이 아니고 내 몸의 건강 상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저번에 말씀드렸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간이나 아니면 뭐 위장관 질환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위식도 역류증이라든지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 아니면 평소에 배가 콕콕 쑤시는 그런 불편감이 있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술만 먹으면 토한다. 아. 그러면은 그 증상과 연결해서 봐야 되고, 이럴 때 주량을 증진시키는 치료, 혹은 다시 말하면 건강하게 술 먹는 치료를 받으면 네. 이런 증상들도 함께 개선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기억이 좀 나네요. 네. 자, 그럼 오늘의 미니 강의 한번 만나볼 텐데요. 어떤 주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증상인데 바로 갱년기 증후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갱년기 증후군, 역시 우리 몸 건강, 마음 건강의 단골 주제 같은 건데요. 그런가요? 네, 오늘 강의 주제를 듣고 반가워하실 분이 참 많을 것 같은데 네. 그 전에 이 갱년기 증후군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갱년기 증후군은 이제 여성이 그 폐경 시기가 다가오면은 그 생리 주기가 변하면서 이제 점차로 폐경이 되죠. 이때 나타나는 일련의 신체 증상들을 일컬어서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네. 그냥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열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증상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런 분들이 정말 제 주변에도 좀 있었는데요. 네, 그 갱년기 증후군은 당연히 열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게 당연한 증상인 거죠? 그래서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이름이 붙으면 이게 당연한 것인데, 네. 사실 이 증상이 폐경기가 되면은 당연하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 오는 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여성분들은, 네. 이쪽 방면으로 건강하신 여성분들은 폐경기가 되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거나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네. 내가 느낄락 말락 할 정도로 이렇게 부드럽게 지나가는 것이 정상이고, 내가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거나 아니면 다른 증상들이 생김으로써 불편감을 느끼면 네. 그것은 갱년기 증후군을 내가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갱년기 이 증후군이라고 해도 증상이 좀 꽤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주변에 보면 좀 여러 가지 불편감 네.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예를 들자면은 뭐 얼굴이 자꾸 빨개진다는 분들도 있고, 네네. 어지럽다는 분들도 있고, 갈증이 자꾸 난다. 네.
아니면 몸이 훅훅 처진다. 네. 이런 분들도 뭐 있고요. 우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그죠, 것 막 같아요. 우울해하는 분들도 네. 계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열이 올랐다 내렸다는 것만큼이나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 바로 땀이 무진장 난다고 이렇게 딱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네. 이 땀은 또 크게 두 분류로 또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하루 왼종일 땀이 난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어. 아니면 열이 올랐다가 식으면서 그때 몸이 오싹하면서 이렇게 네. 땀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갱년기 질환이 생기는 원인이라고 한다면 네. 무엇일까요? 이걸 이제 좀 국소적으로 살펴보자면 네. 호르몬의 문제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네네. 좀 전체적으로 보자면 폐경기 때 생기는 몸의 변화를 내 몸이 이겨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환자분들은 보통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이 환자분들이 찾는 치료를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우선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 첫 번째로는 그 한약 치료 많이 받으시죠? 네. 두 번째로는 양약 치료도 받으시고 네. 참고로 양약 중에서는 그 가장 효과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알려졌던 게 뭐 호르몬이라서 어. 호르몬 치료 많이 받으시고 네네. 그리고 식품으로 또 많이 찾으세요. 막 광고들 많이 네네, 하잖아요. 뭐 그렇죠. 갱년기에 좋은 식품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근데 사실 이 식품은 그 치료제라고 하기에는 효과가 좀 없고 당연히 식품이니까 그렇겠죠. 좀 마음의 위안 정도로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예, 그 정도라서 식품은 이제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들이 그냥 마음의 안정 정도로 복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호르몬제도 복용 많이 하시는데 네. 호르몬제 복용하면 증상이 그때 가라앉긴 하지만 네. 이 호르몬제는 의학적 정의가 치료제라기보다는 대체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갱년기 때 문제가 생기는 호르몬을 네. 대체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어서 치료제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장기 복용했을 때는 그 뇌졸중이나 뭐 혈전이나 유방암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장기 복용은 적합하지가 않아서 혹시 만약에 지금 복용하고 계시다면 네. 이제 진료의와 상담해서 적절한 기간 동안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좀 치료를 해야 될까요? 네, 이 갱년기 증후군은 이 증후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네. 있어요. 무슨 병이라기보다는 네네. 그 말은 딱 하나로 정의되기보다도 여러 가지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의 특징은 이 증상이 하나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상이 어떤 조합을 가지고 나타나는지 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상들 있잖아요. 열이 오르면서 땀이 나는 분들도 있고 땀은 안 나는데 우울감만 생기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의 조합이 있습니다. 네. 그 조합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의 체질에 따라서 거기에 딱 들어맞는 맞춤 한약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제 주변에도 네. 이 갱년기 증후군 때문에 호르몬제를 드시고 있다는 분들도 봤고요. 네. 아니면 한의원에 찾아가서 한약을 좀 먹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원장님 한의원에도 좀 많이 찾아오시나요? 네,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그렇군요. 최근 1, 2년 동안 갱년기 증상으로 처방한 한약만 거의 한 수백 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이제 이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또 치료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네. 이제 근본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는 분들은 금방금방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오래 지나서 오는 분들은 장기간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여성이 폐경이 된다는 것은 그리고 이 갱년기 증상이 생긴다는 것은 네. 그 허증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허약해져서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머리로 자꾸만 열이 뜨는 게 내 몸에 실제로 열이 많은 경우보다는 몸이 허해서 생기는 허열이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주로 해서 치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갱년기 증후군을 치료한 사례가 있다면 네.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례들이 많은데 일단 좀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네. 어떤 환자분이 찾아오셨는데 이제 열이 오를 때마다 열이 한번 오르면은 훅 하고 오싹하면서 땀이 난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분은 특이한 게 갱년기 증후군 환자들은 보통 상체에 땀이 많이 나시는데 네. 하체에도 땀이 많이 나시고 그리고 변비도 굉장히 심하시고 네. 원래 심했는데 갱년기가 되면서 더 심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것이 잇몸을 보니까 입뿌리가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나이가 50세 정도 되면은 아직 이빨은 그래도 건강해야 되는데 그렇죠. 입뿌리가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입뿌리도 사실은 치주 질환을만 볼 것이 아니고 네. 우리 몸에 문제가 있으면 잇몸 쪽으로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네네네.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이분은 이 증상들을 조합해서 여기에 맞는 가미쌍화탕이라는 처방이 있어요. 그 처방을 했고 그 다음에는 잇몸 시큰거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빨 흔들리는 것도 좀 덜해지시고 변도 좀 보다 수월하게 보시고 그 갱년기 증상도 없어지고 네. 그렇게 치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몇 개월 정도 걸렸나요?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달, 4달 이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근데 사람에 따라서 기간이 뭐 3달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증상이 미약하게 생길 때 바로 오신 분들은 어, 뭐 한 달 반 이 정도 빨리 낫는 분들도 있고 또 너무 늦게 찾아오시고 증상들이 너무 심한 분들은 네. 이제 한 6개월, 뭐 7개월 아니면 아주 길게는 원칙적으로는 1년까지 치료가 필요한 분들도 계십니다. 확실히 몸 네.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사례로 얘기해 주시다 보니까 좀 더 이해가 잘 가는데요. 네. 혹시 다른 사례도 있을까요? 네, 또 다른 사례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방 얼른 찾아와서 한 달 반 만에 나은 네.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아까 주로 허증으로 생긴다고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열이 많아서 생기는 경우도 분들도 있죠? 있긴 있으세요. 이분은 특징이 뭐냐면은 네. 이 땀이 많이 나오는데 땀이 정말 비 오듯이 많이 나신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특징적인 것이 갈증이 그렇게 많이 난다고 하세요. 그럼 정말 열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갈증이 이렇게 많이 나고 네. 혓바닥을 보니까 혓바닥이 이렇게 설태라고 아시죠? 이렇게 막 갈라지는 거죠? 설태라고 하는 건 이제 두껍게 이렇게 누렇게 끼는 걸 네네. 설태라고 하는데 혓바닥에 이제 칫솔로 닦는 분들도 꽤 계실 네. 거예요. 이제 그 설태가 두껍게 껴 있으시고 또 다른 특징이 속이 잘 쓰리다고. 특히 이분 같은 경우 새벽에 잘 쓰리셨습니다. 그리고 속이 쓰린데도 이렇게 뭐만 먹으면 뒤돌아서만 배고픔을 호소를 하세요. 이게 바로 이제 위열의 대표적인 증상인데 위열을 가진 분이 갱년기 증상에 오시면 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약간 서늘한 약재인 인삼백호탕으로 네. 치료를 했습니다. 인삼백호탕. 이 안에는 인삼 꼭 들어갈 것 같고요. 네. 또 어떤 약이 들어갈까요? 이 약은 이름에 인삼은 들어가긴 하지만 네. 이제 대표 약재가 석고라는 차가운 약재입니다. 네. 그 석고라는 약재는 우리가 그 미술할 때 쓰는 석고 네. 아시죠? 네. 그 석고랑 같은 건데 의료용 석고가 따로 있어요. 그렇군요. 이제 약품으로 쓰는 석고가 있어서 네. 그 석고가 위열을 꺼주게 하고 인삼은 물론 열증이긴 하지만 이런 분들이 허증이 좀 같이 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갈증이 나는데도 인삼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로 인삼이 들어간 인삼백호탕에 처방을 했고 이 처방 외에도 뭐 주겹석호탕이나 아니면 그 일반 백호탕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처방들이 존재해서 체질에 맞게 처방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원장님, 이 갱년기 증후군을 치료하지 않고 넘어가면 혹시 이게 평생 동안 가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군요. 네, 사람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은 없어지는 경우도 괜찮아지는 있고 경우도 있군요. 아니면은 어떤 경우는 근데 뭐 1년, 2년, 길게는 10년, 아주 길게 20년 동안 어머나,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20년 네. 동안 이걸 어떻게 겪거나. 네.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앓는 분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 하시다가 네. 나중 되면은 이제 이걸 적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네, 열이 하고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게 그러려니 적응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오래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증상이 처음 왔을 때 이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태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 또 다른 경우는 네. 처음에 열이 막 있다가 나중에 혼자서 좋아져요. 그러다가 10년 있다가 한 60대, 70대 다시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고 어머나. 또 처음에 막상 폐경 때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네. 갑자기 60세 때 새로 증상이 생기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근데 이 증상들이 나타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네. 이게 내가 나이가 다른데 이게 갱년기인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엄밀히 말하면 갱년기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갱년기 증후군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같은 증상입니다. 그래서 같은 원리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갱년기가 좀 찾아오면 네. 어쨌든 한의원에 좀 도움을 받는 게 좋을까요? 이게 뭐 증상이 별로 없다고 해도? 네.
갱년기 시기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약을 네. 복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뭐 산후조리약으로 네네. 일단 아기 나오면은 크게 불편한 게 없어도 복용하듯이 드시는 경우가 있죠. 예방 차원을 네. 복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모두가 다 그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와서 네. 내가 치료받아야 되는 상황인지 체크를 해보면 그거를 좋겠네요. 체크하는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환자들의 치료 사례가 좀 많이 있는데요. 네. 혹시 치료를 받으면서 네. 이 환자분이 좀 주의를 해야 할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첫 번째는 이 갱년기 증후군 치료는 네. 가장 첫 치료를 한약 치료로 받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 두 번째는 만약 호르몬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분들이 많아요. 기간이 이제 오래 진짜로 막 10년씩 호르몬제 복용하는 분들이 아휴. 있으세요. 네.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 뭐 3년, 5년 이런 얘기를 저는 제일 많이 듣긴 하는데 네. 그렇게 오래됐고 또 끊으면 자꾸만 생겨가지고 막 힘들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럼 다시 다시 먹고. 드시고. 네. 그런 분들은 호르몬제를 급하게 끊으시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약을 복용하셨으면 괜찮겠지만 네. 이 중간에 끊으면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약을 복용해서 몸을 점차로 만들고 네. 그래서 증상들이 좀 많이 좋아지면 맥도 좀 올라오고 좋아지면 그때 진료의와의 상담하에 서서히 호르몬제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막 끊으시면 안 되고요. 네, 그렇겠네요. 그리고 식품도 많이들 여쭤보는데 네. 이 식품 먹어도 되는 거냐, 예. 뭐 좋은 거냐 여쭤보는데 뭐 드셔도 됩니다. 근데 네. 식품은 사실 식품이기 때문에 치료 효과도 크게 없고 뭐 부작용도 사실 크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드셔도 되고 뭐 안 드셔도 되고 상관없으니까. 하지만 너무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네요. 네, 그리고 막 이걸로 좋게 한다고 막 지나치게 뭐 네. 많이 드시거나 네. 뭐 그러지만 않으시면은 이래도 저래도 큰 상관 없으십니다. 그렇군요. 아니, 갱년기 우울증에 대해서도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갱년기 우울증 네. 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예. 그 갱년기 우울증 있는 분들은 이제 오늘 한 가지 확실히 아셔야 될 게 네. 대부분 내가 우울하기 때문에 그 감정에서 해법을 찾으려고 하세요. 그 가족분들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해법을 찾으려고 하시는데 잘못된 건가요? 네, 그것은 첫 번째 해법이 아닙니다. 내 몸이 처지게 되면 내 마음도 같이 우울해지게 돼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먼저 올려주는 것이 첫 번째 해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례로 우울증으로 찾아온 환자분이 얼마 전에 또 계신데 네. 그분 같은 경우는 갱년기 후 우울증이 있으시고 그리고 자꾸 깜빡깜빡하시고 그리고 잠도 너무 안 오시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그 귀비탕이라는 그 갱년기의 몸을 복돋아주면서 우울증을 치료해주는 그런 약을 중간에 갱년기 치료약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네. 치료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좀 치료가 잘 되었나요? 네, 그런 분들은 근데 사실 옆에서 가족분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 심리적인 것도 물론 도와는 드려야 됩니다. 네. 근데 핵심적인 게 바로 몸의 치료라는 거고 몸에서 치료하는 것을 성실하게 수행 받으시면은 네. 그만큼 많이 좋아지시고 그 환자분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네, 그 외에도 그 매우 다양한 증상들이 있지만 네네. 또 그 중에 하나로 건조증이 와서 좀 이렇게 성교통이 생기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군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이제 그 나이 탓으로만 여기고 거기에 대한 해법만 찾으시는데 갱년기와 함께 증상이 찾아왔으면 이것이 이것과 연관이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네. 이 갱년기 증상을 치료하는 것을 주로 해서 치료받으시면 보다 수월하게 증상이 개선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증후군이라는 말이 붙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을 한다는 얘기를 자주 듣게 되는데요. 오늘 원장님의 말씀이 그런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곽도원 원장님께서 갱년기 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위클리 건강 캠페인.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상식과 정보 중엔 잘못 알고 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죠. 아리송한 건강 상식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원장님, 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몸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는 건 건강 때문일 수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네. 몸 건강, 마음 건강에도 냄새가 자꾸 몸에서 나는 것 같은데 혹시 네. 건강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질문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물론 이 체취라는 것은 네. 뭐 사람에 따라서 뭐 인종에 따라서 고유한 체취가 있기 때문에 뭐 모두 다 건강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네. 근데 다만 건강에 나쁜 신호를 보여주는 체취들이 있는데요. 그 우선은 일단 우리나라 사람끼리를 한정해서 봤을 때 네. 몸에서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 맡기 힘들 정도의 악취가 난다든지 뭔가 본인이 좀- 느끼는 거죠? 네, 본인도 느끼고 근데 본인보다는 상대방이 느끼는 경우가 많죠. 네네. 그렇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이러면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채취로는 사실 대표적으로 좀 채취로 이제 질병을 예측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우선은 신장이 안 좋은 분들 중에 몸에서 소변 냄새가 나는 분들이 있고요. 네. 또 당뇨를 오래 하는 분들 중에는 몸에서 약간 신냄새라든지 뭐 과일향 아니면 뭐 입에서나 뭐 몸에서 이렇게 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네. 경우에 이제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거기에 맞는 이제 한약 치료를 하시면 되고 네. 이 당뇨를 오래 앓고선 이런 증상들이 생긴 분들은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연세가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노인 냄새라는 게 있죠. 네. 이것도 사실 뭐 노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긴 하지만 네. 이 이유가 이제 노인분들의 경우 몸에서 노폐물 배설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냄새들이 나는 거예요. 네. 똑같이 이제 혈액순환이나 이런 대사 과정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네, 나는 건데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오히려 보약이라든지 뭐 공진단 이런 거를 복용하는 게 채취를 줄여주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외에도 또 구취로 걱정하시는 네. 분들도 많으시죠. 이제 구취 같은 경우도 그 양치를 안 해서 뭐 이래 생기는 건 아니고요. 단순하게 네. 이 치주 질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편도결석이라고 편도 안에 막 결석이 잘 끼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잘 생기는 분들이나 아니면 원인으로 또 위열이 많은 분들 뭐 이런 등등의 질환으로 인해서 구취가 발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런 분들도 이런 것들을 이제 치료해주는 이런 것들이 잘 안 생기게 해주는 한약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사실 이 구체적인 경우들로 이 네. 채취를 방금 좀 말씀드렸는데 이 채취라는 게 감별이 안 되는 채취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냄새인지 좀 이상한데 감별이 네. 좀 안 되고 좀 불쾌하고 네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채취 하나만 볼 게 아니고 내 몸에 어디 이상 증상이 있으면 그 증상들이랑 종합해서 이런 증상들이 있고 채취도 조금 안 좋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치료를 해주면 이 채취도 함께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위클리 건강 캠페인 곽도원 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 건강 마음 건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를 만나봅니다. 튼튼보감. 네, 오늘 주인공은 녹두입니다. 녹두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곽도원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녹두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네, 녹두가 건강에 좋을 거라는 건 다들 네. 추측은 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네, 녹두는 뭐 칼슘, 칼륨, 인, 비타민 C 이런 뭐 좋은 성분들이 굉장히 많은 식품인데요. 네. 이 녹두의 주된 효능은 바로 해독 효과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나 아니면 뭐 약을 잘못 먹었을 때도 이 녹두를 사용해서 해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몸의 순환 기능을 좋게 해줘서 얼굴에 열을 내려주고 그리고 부기를 빼주고 네. 그리고 갈증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신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네.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고 이 머리를 맑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실 녹두는 그
약품으로서 제대로 된 효과를 내려면 껍질을 함께 씁니다. 아. 그래서 의약품용으로 녹두를 사용할 때는 네. 껍질을 함께 사용합니다. 그렇군요. 네.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찐득보감 오늘은 녹두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